안녕하세요. 재테크 김용쌤입니다. 자, 오늘은 K소부장 시리즈 11편 준비했습니다. 10편에서 이수페타시스 영업이익 100% 폭증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11편에 다른 소부장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숫자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유율 85% 이상. 자, 어디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만들 때 쓰는 시가객 10병 중 8.5병 이상이 바로 이 회사 제품입니다. 기존에 일본 의존에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제는 국산화 자존심 주인공입니다. 회사는요, 솔브레인입니다. 자, 우선 솔브레인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은 2020년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수십 년 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화학 소재를 공급해온 회사입니다. 자, 핵심 사업 영역 쫙 불러드릴게요. 우선 반도체 시가객이 핵심이고요. 전구체, 슬러리, 디스플레이 소재,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해액이랑 리드탭, 그리고 선플로로라는 자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요, 반도체가 83% 정도 하고요, 디스플레이가 5%, 2차 전지와 기타에서 12% 정도 나옵니다. 반도체가 대부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시가액의 점유율 85% 얘기했죠? 100병 중에 85병. 자, 우선은 그러면 시가객이 뭔지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 에천트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형성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액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시가액입니다. 근데 그냥 화학 액체는 아니고요. 반도체 회로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깎아내야 돼요. 정확도가 만약에 약간만 어긋난다 그러면 반도체 전체가 불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겠죠. 근데 이걸 솔브레인이 국내 점유율 8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모든 라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85% 숫자 굉장히 크긴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먼저 시가객 종류가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3D 낸드의 핵심인 인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용과 첨단 공정에서 쓰는 불산계, 그 다음에 파운드리 3나노 이하에서 쓰는 초산계, 그리고 첨단 공정에서 쓰는 프리커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거 모두 만드는 회사가 솔브레인입니다. 특히 보명과 첨단 공정에서 쓰는 고순도 불산계 에천트,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불산계 에천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시가객의 점유율을 85%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점유율이면요, 저희가 흔히 절대 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쓰겠습니까?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율 높죠? 뭘 가지고 있어요? 가격 결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시가객은요, 한번 채택되면 공정 안전성 때문에 신규 경쟁사로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검증된 소재를 계속 써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신규 회사가 오더라도 점유율을 크게 뺏길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일본의 모리타 화학이라는 회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 사건 때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규제 대상 이야기했죠.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이때 솔브레인이 딱 하고 등장을 한 겁니다. 우선 고순도 불산 국산화 성공했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 모리타 화학에서 솔브레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그냥 된 건 아니죠. 어떻게 가능했냐면 당시에 이미 수십 년간 R&D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었고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정부, 기업, 학계가 모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솔브레인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잘 나가는 거 알겠어요. 100병 중에 85병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멈춰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가 꾸준하게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미래 동력이 뭐가 있냐라는 것도 보셔야 되는데 선플로로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태양광 소재 기업입니다. 매출은 약 220억 정도 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요. 굉장히 높아요. 30%.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사업 다각화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격에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TSMC와 같은 해외 판매도 꾸준하게 확대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숫자로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작년 기준으로 하반기 때 사실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조금 줄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디스플레이 부분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2차 전지 부분 적자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출하 측면에서 볼 때도 사실은 조금 미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일회성 비용까지 있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사실은 조금 좋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해 1분기 컨센서스를 보면요. 키움증권에서는 영업이익 436억, 신한투자증권도 비슷한 걸 전망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폭발적이게 늘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2분기부터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간 컨센서스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54% 정도 늘어날 거다. 키움은 62%. 그러니까 최소 54에서 62%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우선 초미세 공정에 대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브레인 시가격 필수겠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HBM4 양산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가격이 일반 디램보다요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시가격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를 V8에서 V9으로 또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단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산계 시가격 출하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추가로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도 신규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 네 가지가 작동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화학회사 아니고요. 시가격 점유율 85%의 절대 강자. 그리고 삼성, SK하이닉스 메인 공급사에다가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전 부분에 모두 들어가는 시가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요. 매출 1조 돌파 예상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부장 볼 때 빼놓으실 순 없겠죠. 그래서 항상 조금 조정이 당할 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괜찮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 11편 끝났습니다. 솔브레인 이야기 했죠. 뭐 정리나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브레인 작년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전자 초미세 공정 양산 어떻게 돼가는지 그 다음에 HBM4 양산 일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한번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자, 소부장 시리즈 마지막 12편 예고하겠습니다. 기존까지 얘기했던 거요. 종합정리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게 좋을지까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 괜찮았으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되겠죠? 아직 안 하신 거 아니죠? 공부가 쌓이면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자, 오늘도 재테크 길룡쌤이었습니다.